전산세무 2급 10주차 3차 시입니다. 이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25페이지 문제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은 결산 문제죠. 그래서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해서 15점. 첫 번째, 8월 1일 제조공장의 화재보험료 8월 1일부터 내년도 7월 31일까지 1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그랬어요. 자, 보험료의 자산 처리 계정명은 선급비용이었죠. 이 선급비용을 어떻게 올해 즉 8월부터 12월까지를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결산일에 회계 처리하시오. 단 보험료는 월할 계산하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120만 원 곱하기 12분의 8월부터 12월까지니까 8, 9, 10, 11, 12 그럼 몇 개월치예요? 5개월치죠. 5개월치. 5개월치를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급비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12월 31일 일반 전표로 오시고 차변의 보험료. 자, 보험료인데 제조공장이니까 500번대죠. 그래서 500번대 보험료 오시고 옆에 있는 계산기 눌러서 자, 120만 원 곱하기 5개월치 그리고 나누기 12 이렇게 하시면 50만 원이 올해 비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시고 대변의 선급비용 자, 선급비용 50만 원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처리한 경우에는 경과된 날짜만큼 즉 경과된 개월수만큼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금액이 실제 현금과 장부상 금액이 10만 원 과다하여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하였던 금액이 결산일 현재까지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실제 현금하고 장부상 현금을 했더니 장부상 현금이 실제보다 컸대요. 그럼 어떻게 해놓죠? 그렇죠. 차변의 현금과 부족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개를 해놨었던 거죠. 이렇게 분개를 해놨던 거를 결산일까지 원인을 찾지 못했으니까 이 현금과 부족이 뭘로 들어가야 돼요? 대변으로 가면서 차변은 잡손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차변의 잡손실 (10만원) 대변의 현금과 부족 10만원 이렇게 정리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미수금, 납부세액의 경우는 미지급세금으로 하고 전자신고세액 공제액은 자비익으로 인식할 것 그랬으니까 요거대로 인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차변에 대변에 있던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와야 되죠. 그래서 차변의 부가가치세 예수금입니다. 금액은 2,500만 원. 대변에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 그만큼 빼줘야죠. 왜냐면 공제 받는 거니까. 자, 부가세 대급금 빼줍니다. 3,500만 원. 오, 그랬더니 원래 내가 거둔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2,500이고 내고 온 부가세는 3,500이에요. 그럼 1,000만 원만큼 되돌려봐야 되죠. 자, 그래서 미수금인데 여기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10,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잡이익 먼저 처리할게요. 잡이익 10,000원. 그래서 공제받는 세액까지 다 해서 1,000만 원을 미수금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고, 자, 차변에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1,000만 만원. 그래야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2020년 1월 1일 영업권 무형자산 상각 후 잔액이, 자, 상각 후 잔액이 400만 원이래요. 이 영업권은, 잠시만요. 이게 뭐죠? 아, 요거 7자는 좀 지워주세요. 네. 2018년이네요. 2018년 1월 초 취득한 것이다. 즉 2년이 경과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2년 경과. 2년 경과. 회사는 당해년부터 영업권의 내용 연수를 10년에서 6년으로 변경한대요. 그러면 이때 2018년도에 했을 때는 10년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은 잔액이 400만 원이란 거예요. 장부상 그 상각, 그러니까 순장부 가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금액이 400만 원이란 얘기죠. 단 회계 추정 변경은 기업 회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가정하며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감가기간,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의 기간은 1월로 간주한다. 즉 월할 상각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원래 이 400만 원을 10년이니까 8년으로 해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6년으로 변경을 했대요.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2년 경과했으니까 4년 남았죠. 그래서 400만 원 나누기 4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과된 것까지는 이미 처리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상각하는 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100만 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2020년 1월 달에 잔액이 400만 원인 영업권이 있어요. 무형상각이 있는데 2018년 초에 취득한 거래요. 그러면 18년, 19년 몇 년이 경과됐어요? 2년이 경과됐습니다. 그죠? 2년이 경과돼서 2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서 잔액이 400만 원이 남은 거를 기존의 10년짜리를 몇 년으로? 6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2년이 경과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취득할 당시부터 상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2년이 경과됐으니까 4년만큼을 나누기 해서 앞으로 4년간 100만 원씩 상각을 하게 되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올해 상각을 하는 거다라는 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100만 원 대변에 영업권이요. 100만 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하셔도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5번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1%의 대손 추정률과 단기 대여금 잔액에 대해서 2%의 대손 추정률을 적용하여 보충법에 의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학계 잔액시산표를 열어봐야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겠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으로 오셔서 결산재무제표에 학계 잔액시산표 12월 31일로 조회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여기 외상매출금은 대손충당금도 있네요. 자, 이렇게 여기서 확인해 갖고 오셔도 되고요. 그냥 결산자료 입력을 열어서 바로 입력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자, 여기 닫고. 자,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 그러면 그렇죠. 여기 누르시면 되잖아요. 대손상각을 누르셔서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 31일에 잔액들이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십니까? 자, 이 중에 외상매출금과 단기대여금만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1% 대손율 했고요. 그럼 얘는 지워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미수금도 지워줘야 되고 선급금도 지워주고 그럼 단기대여금까지만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두 개만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자, 체크하셨어요? 하시고 결산 반영 누르시면은 쭉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외상매출금 난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아까 4번 문제를 무형자산 상각비를 여기다가 100만원 입력하시면 전표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자, 그리고 여기 대여금에 기타의 대손상각에 50만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 확인하고 반드시 전표 추가 예 그리고 그렇죠. 일반 전표 입력 눌러서 조회 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들어온 걸 확인하시면 이번 문제를 푸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의 모든 사항을 한번 입력해 봤습니다. 문제 5번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문제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귀소 원천징수 자료는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15점인데 첫 번째는 5점짜리예요. 당사는 매월 말일, 자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오나라 2200번 아래 7월 급여 대장을 바탕으로 급여자료 입력 탭에서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라고 했으니까 프로그램에 보면 원천징수 부분에 급여자료 입력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급여를 주고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을 하래요. 그럼 두 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급여 1번 그리고 얘가 2번이 되겠습니다. 단, 수당공제 등록 시 해당 사항 없는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불호, 즉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불호하고 월정액 여부는 무시한다. 예, 걔는 체크 안 해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식대 및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랬으니까 얘와 식대와 자가운전은 비과세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해주고 전월 2월 된 미환급 세액은 2만원으로 가정한다. 요거는 어디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다가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프로그램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 들어오셨죠? 수당 공제 클릭합니다. 기본급 있고요. 상여 있습니다. 직책수당 있습니다. 월차 없습니다. 부로 해주시고요. 식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야간근로 수당 없습니다. 부. 자, 되셨나요? 이렇게 보세요. 기본급 여, 상여 여, 직책 여, 월차 부 없습니다. 여기. 그죠? 그다음 식대 자가운전은 비과세로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야간 근로수당 없어서 부로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고 7월 31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나라 거입니다. 자, 기본급은 250, 상여 50, 직책 20만원,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20. 식대는 10만원까지가 비과세고 자가운전은 20만원까지가 비과세예요. 그래서 비과세가 30만원, 그리고 나머지 320만원이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은 여기 있어요. 여기 국민연금 11만 2,500원. 건강보험은 8만 750원. 장기요양은 6,870원. 고용보험 여기 있습니다. 2만 800원. 소득세 2만 1,960원, 지방소득세 2,190원 해서 24만 5,070원. 325만 4,930원이 차인 지급액입니다.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네. 되셨나요? 그리고 밑에 거 그냥 한번 클릭하고 닫은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었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였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메인 창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여기 있죠?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클릭.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열었습니다. 자, 그럼 7월로 조회 한번 해볼까요? 자, 7월 그리고 마구 엔터 주시면 되죠. 320만원 지급액이 나왔고요. 아까 과세 부분 그리고 소득세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환급 세액이 2만원이 가정한다 했으니까 2만원은 어디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12번 난에 2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납부할 거는 1,960원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닫기 하시면 다시 불러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닫기 저장 반드시 하셔야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열어보면 7월 그리고 이때는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입력한 보시면 여기 미환급 되었었죠?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아래는 최민호 사원의 부양가족 자녀를 제외하고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함. 대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여 완성하고 그랬으니까 부양가족 탭을 완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으며 최민호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능한 공제는 최민호가 받기로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최민호 본인은 야간대학교 학비 교육비 공제 가능하죠. 자동차 손해보험 40만원. 네, 공제 가능해요. 보험료 공제 가능하죠.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2,100만원, 이중 대중교통 300, 전통시장 700, 도서공연 사용액이 있는데 도서공연은 밑에 보니까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랬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최민호의 급여가 얼마여야 되죠? 그렇죠. 도서공연 사용액은 7천만원까지예요. 그죠? 7천만원. 즉 7천만원 이하자인 경우에 공연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까지. 그래서 이따 급여가 7천만원이 넘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직불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은 없대요. 그럼 이제 요거 됐고 아버지는 72세인데 질병치료비 의료비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 체크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아버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어머니 상가 임대소득 1,200만원.
임대소득이 1200만 원이라면 그렇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돼요. 그죠? 왜? 100만 원 초과했으니까.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부가 되겠습니다. 기본공제는 부. 그래서 어머니는 공제받지 못하네요. 그죠? 노인대학 학비. 자, 노인대학 학비는 직계 비속에 대한 학비는 가능해요. 근데 직계 존속에 대한 학비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학비는 대학교까지 되는데 본인은 대학원 돼요. 그래서 본인은 대학원 전액 다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노인대학 학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부라서 공제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직계 존속에 대한 학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상가의 화재보험료 12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그래서 화재보험료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밑줄 그어놓으세요. 공제받지 못하는 거는. 자, 배우자 연간 촌급여가 1,700만 원. 이 중 일용근로소득으로서 받은 총급여가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밑줄 그으세요. 일용근로소득 1,200만 원은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즉 세금 내고 그걸로 종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700만 원에서 1,200 빼니까 얼마예요? 500만 원이라는 거죠. 그죠? 자, 500만 원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은 90만 원인데 얼마까지가 한도죠? 5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처음에 문제를 풀 때 요걸 먼저 다 체크를 해 놓으시고 문제 푸셔요. 질병치료비 네 되죠.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500만 원, 이중 대중교통 200, 전통시장 100 분리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고등학교 학비 600만 원. 학업상의 이유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에서 생활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래 고등학교는 얼마가 한도죠?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까지만 기록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해서 자, F2 눌러서 최민호 불러냈죠. 그리고 부양가족 탭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를 먼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은 어머니였어요. 그죠? 어머니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됐거든요. 자, 본인 최종원 아버지죠. 자, 여기 눌러서 60세 이상. 그러면 경로 5대 됐고요. 장애인이란 얘기 없으니까 체크 안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부, 배우자는 배우자. 됐죠? 그리고 밑으로 내리셔서 최신동 20세 이하.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 체크가 이렇게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탭을 먼저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누르시고 또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었죠? 급여. 즉 총급여가 얼마인지. 왜? 여기 도서공연 요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6,600만 원입니다. 그럼 7,000만 원 이하자죠?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체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미리미리 체크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급여 연말정산 자료부터 넣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야간대학원 대학 학비죠. 그럼 교육비죠. 교육비는 62번란에 있습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 그리고 본인 전액입니다. 500만 원 입력해 주세요. 확인. 자동차 손해보험 40만 원은
60번 보장성 보험 요 란에 있습니다. 여기에 40만원. 40만원 입력을 해주시면은 옆에 찍혀요. 그래서 지출액하고 공제금액이 나옵니다. 본인의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는 그 밖에 공제예요. 그래서 밑으로 좀 더 내려서 42번 란입니다. 42번 란 클릭.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일단 대중교통 먼저 칠게요. 자, 대중교통 300. 그리고 전통시장이 700만원이고요. 도서공연 사용분 된다 그랬죠? 100만원. 그러면 2100만원에서 1100만원을 뺐으니까 1000만원이 신용카드가 되겠습니다. 가번란에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입력하셨죠? 지금은 본인 것만 했어요. 자, 그리고 일단 닫아주시고 아니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죠. 질병치료비, 의료비죠. 의료비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61번의 의료비를 더블 클릭. 자, 72세니까 65세 이상자에다 넣겠습니다. 여기에 1200만원을 넣겠습니다. 어머니는 안 되니까 넣을 게 없지요. 배우자 가겠습니다. 자, 배우자는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와 질병치료비가 있네요. 자, 의료비 더블 클릭하셔서 47세니까 그 밖에 공제 대상자가 되죠. 여기에다 입력하는데 300만원과 그 다음에 안경은 50만원까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350만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 여러분이 계산하셔서 50만원만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50.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있죠? 이거를 이제 놓아야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신용카드란에 오셔서 이렇게 놓고 넣도록 할게요. 여기도 대중교통이 2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300만원에 200만원 더 하겠습니다. 그럼 500만원이죠. 전통시장 100만원이 추가됐어요. 그러면 네, 800만원 수정하시면 되죠. 800만원. 그럼 500만원에서 200만원과 100만원을 뺐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200만원 남았죠? 200만원을 신용카드란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을 해놓고 순서대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 했으니까 네,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2600만원 사용한 게 보이네요. 이번에는 자녀 교육비입니다. 자, 자녀 교육비는 오른쪽 특별세액공제에 있죠. 그래서 여기 62번 란 더블 클릭 하고 고등학교 학교니까 어디에다가 고등학교란이죠. 그래서 초중고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600만원 입력하셔도 되고요. 300만원 한도가 300만원이니까 300만원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600만원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정말로 300만원만 되는지 자, 600만원 입력해 보겠습니다. 확인.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800만원만 인식된 거 보이세요? 왜냐하면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500만원과 자녀 300만원가 해서 800만원만 지출액으로 보이는 거예요. 1100만원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그중에 내가 공제받는 거는 세액 공제받는 거는 800만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끝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체크하고 작업 완료 눌러주라 그랬죠? 자, 완료해서 예. 그럼 완료된 걸로 이제 채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어려웠었냐면은 부양가족 명세서 탭을 일단 수정을 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했어요.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별도로 뺀다라는 거
요런 거.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 그 다음에 안경은 50만 원까지가 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먼저 하시고 나서 입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85회에 모든 것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10주차에 걸쳐서 전산세무 2급을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뵀는데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확실하게 익힐 때까지 익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 계속 풀어보시면요. 아,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합격하시는데 별 무리 없으실 거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